같습니다. 이 웹 3.0 생태계 전략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쓰는 이유가 이 새로 나타나는 생태계의 현상을 이해를 하십니까? 이러는 게 이제 한 주제고요. 근데 이 웹 3.0이라는 키워드가 그 트리거링 시키는 역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순서가 웹 3.0에 대해서 하기 전에 원래 제가 지식 데이터 플랫폼 혁명 같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사실 토론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갖다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보기엔 나중에 그거 따로 혹시 관심이 많으시면 얘기를 드리고 디지털 그 생태계가 제가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쓰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 4.19 혁명 정도만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 그 데이터 플랫폼이 생태계에 충격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웹 3.0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에 그 도입 전략이라는 거는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래 하는 것들요. 각 사업자마다 그다음 개인마다 사람마다 아마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 특히 관점이 아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록에서 또 제가 그 바이든이 쓴 그 익스큐티브 랩 그 오더에 대한 문서를 보니까 무서운 말이 써 있더라고요. 무서운 말이 써 있어 가지고 그 뒤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발췌를 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요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익스큐티브 오더를 갖다가 작년 3월 9일 날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의회 청문회가 4 시간짜리가 있었어요. 그 2021년 11월 달에 4 시간 하는 걸 갖다 한 줄 한 두 번이나 제가 다시를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크립토 기술이나 이쪽 기술들이 생태계에 마치 한 산업이 일어나는 것처럼 들어오긴 들어오겠구나. 생태계처럼. 여태까지 없던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실하게 인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미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를 좀 움직여 달라 하고 강하게 요구를 했죠. 그것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미국 백악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크립토도. 그것이 지금 유튜브에도 그 옛날 슬라이드가 아마 유튜브가 있을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명령을 발의한다. 이것이 보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옛날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된통당했지만 제가 ATM이라서 광역 종합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것이 인터넷망에서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이 났는데 그게 박살난 원인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엘고어 부통령이 슈퍼 인포메이션 내셔널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라 해 가지고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1990년도 말에요. 미래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미국이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느냐 하는 걸 내셔널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미국이 정립을 했고 그걸 갖다 ITUT에서는 글로벌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 각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그때 수많은 소설을 썼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문서를 만들어 내고 난리 쳤었죠, 그때. 근데 그 결론이 결국은 미국이 세계의 네트워크 인프라 패권을 완전히 다 쓸어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최대 수혜자가 시스코. 전 세계 네트워크의 그 장비 시장의 90%를 시스코가 다 먹었어요. 대성공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와 비슷한 작업을 갖다가 미국이 그 중간에 그 작업을 했었는데 2005년에 작업한 게 그게 CPS였고요. 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크립토도.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산업. 근데 시작은 블록체인 기술이나 사이버 화폐 시작을 했지만 이게 새로운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업 기한을 줘 가지고 했는데 이 중간에 누가 똥불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죠. 테라하고 루나하고
이런 쪽에서 저 난리 쳐 가지고 사기를 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오히려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루나나 테라나 이런 사이버 화폐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아 우리 그 국가의 어떤 거버넌 시스템을 갖다 얘네들이 뭔가 '장난을 치네.' 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겠는데 '장난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크립토 하는 업체들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돈 벌기는 어려워요. 유럽도 최근에 그 크립토에 대해서 그 법을 만들었죠. MiCCA라 해 가지고 법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는 약간의 그 그 룰은 맞아요. 법은 맞거든요. 법은 맞는데 약간 컨선하는 부분인데 거기도 유럽 쪽도 그 크립토 가지고 장난치는 사업은 시작하기는 어렵고요. 정상적인 어떤 비즈니스하는 거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원래 새로운 생태계가 올라올 때는 항상 정상적으로 비즈니스하는 것만 가지고 생태계에 확 불이 안 붙어요. 그걸 가지고 꽁돈을 버는 것 같은 이 재미를 볼 때 이게 생태계가 확 올라오거든요. 지금 크립토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재미를 보신 분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굉장히 많죠. 유럽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생태계가 올라와요. 생태계는 항상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약간의 그 부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나라에서 크립토 가지고 더 추가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아마 장난칠 확률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더 클 거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일어날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새로운 산업인데 이 자체로 독립된 자동차 같은 산업이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가 산업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생태계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생태계의 근본까지 흔들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산업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때 항상 돈이 모여야 되거든요, 돈이. 여기서 그래서 인제 여기 레귤레이션을 보시면 소비자하고 투자자 보호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보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보호를 한다는 건 보호하는 것이 보호를 세게 하면요. 장사가 안 됩니다, 사실은. 보호를 세게 하면 그 산업이 안 일어나요. 적당하게 그걸 갖다가 흘려줘야 이게 산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약간 언더그라운드 마켓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언더그라운드 마켓을 갖다 넘어가 버리면 그 정상 마켓이 형성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산업이 잉태할 때는 항상 음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지로 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요번에 덜컥 놀랐던 건 뭐냐면 SVB 은행들도 망하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이 돈을 왕창 벌어줄 것 같은 생태계에 들어올 거에 모멘텀에 대한 건 충분히 인지가 됐는데 이게 미국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또 하나가 미국이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흔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니까 제압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완전히 풀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열어 줄 수도 없고 확실한 건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이 중국도 그거 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절을 잘해야 돼. 사람이 환자가 아플 때 그 사람을 갖다가 고칠 때 약을 투입할 때 약을 세게 투입하면 죽어 버리고요. 약을 약하게 투입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 우리 국가의 시스템의 어떤 금융을 가지고 생태계를 올릴 때 세게 투입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약하게 투입하면 저기 효과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밀리니까 사실은.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미국도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뭔가 움직였다는 거는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오늘 이렇게 출근하면서 전세 대란 때문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그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5년 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갖다 잡는다고 막 이렇게 정책을 펼 때 뒤에서 웃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금 전부 다 돈 먹고 뒤로 빠졌잖아.
근데 어문놓게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만 지금 코 터진 거고, 전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 때 정책의 포지티브한 거하고 네거티브가 당시 동시에 있거든요. 항상 그걸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커런시 디지털 자산 가지고 뭔가 올라올다 그럴 때 '아 요거 재미를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 가지고 잘못하면 코피 터져. 이게 동시에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태까지 재미 보는 사람들이 재미 보다가 지금 들통나 가지고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쉽게는 못 해요. 그러면 어디냐? 스 깨놓고 얘기하죠. 디지털 자산을 사기치는 사람들은 한국, 미국, 그다음에 유럽 못 해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그 다른 나라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덜 형성된 나라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해야 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 왜냐면 약간 부작용이 나도 그 나라는 그냥 지나갈 거니까, 사실은. 이미 유럽 연합이 그런 미카법을 갖다 만들고 나면 이미 그것이 규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유럽 연합이 이번에 굉장히 선두치고 잘 나갔어요, 보니까요. 근데 돈은 유럽 연합이 돈 벌 거라, 그 이제 크립토 자산, 데이터 에셋 자산 가지고 돈 벌 거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서로 판세를 볼 때, 이게 전략이라는 것이 판세를 볼 때 서로 판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은 가진 게 별로 없어 가지고 디지털 자산 가지고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돈이 어디 있는데. 미국에 다 있는데 뭐. 그게 결국 어떤 돈이 많이 있다는 거는 생산성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 나라가 약간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모이면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도의 머리는 지금 안 돌아가지,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그래서 내셔널 스트래티지를 이제 웹 3.0 입장에서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생태계에서 돈을 많이 벌게 만들게 까 하는 거 얘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웹 3.0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이름으로 기술자들이 바꾼 거예요. 미국에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걸 말을 터미놀로지를 웹 3.0의 터미놀로지로 바꾼 거예요. 왜? 사이버 생태계는 여태까지 인터넷하고 웹이 일군 생태계거든요. 거기에 태우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아 그게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야, 웹 3.0이. 근데 그거를 갖다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웹 3.0을 이상하게 곡해를 하더라고요. 블록체인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플랫폼이 된 적이 없거든요. 플랫폼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는, 블록체인 사람들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 현재까지는 사기에 가까워요. 현재까지 그런 플랫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인터넷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웹밖에 없었거든요. 가장 큰 생태계죠, 웹 3.0이. 거기에 인제 통신이나 금융이나 각종 이런 생태계가 확실한 거는 이 사이버 생태계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중에 핵심이 인제 웹 3.0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되는 거죠. 웹 3.0이 미래의 어떤 사이버 생태계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거 있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와 이놈이 보니까 단순히 기술이 아니네. 이놈이 이게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보다 더 위험한 놈이요.' 제가 보기엔 웹 3.0이 올라가면요, 이거 인공지능보다도 웹 3.0이 더 위험하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능이 지금 현재 챗봇 가게 되는 생태계의 어떤 그 전체 틀을 흔드는 면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웹 3.0이 더 위험하다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웹 3.0을 왜 보느냐면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웹 3.0 기술을 갖다가 제가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기술을 연구하면서 '야 기술이 이렇게 생태계를 흔들 정도의 관심이 대상이 된 적이 있느냐.'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웹 3.0이. 그러니까 이게 칼 들고 나서는 거지, 규제가 나서는 거죠. 투자하는 것도요, 옛날 투자하는 거고 웹 3.0 환경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전통적인 투자자들, 어떤 금융권이나 투자 클럽에서 하는 것들의 행동이 바뀔 거예요. 투자 생태계를 갖다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거든요, 웹 3.0이. 그것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이유가 모든 걸 다 열어 놓고 거버닝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요, 모든 걸 열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미국의 핵심 이익이나 핵심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그 기본 틀을 건들면요, 미국은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요번에 다오나 루나나 테라 사태가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영린을 건드렸으니까 미국 정부가 난리치는 거죠. '아 이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어줄 줄을 알았더니 이게 우리의
국가의 기본 생태계 어떤 기본 룰을 건드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난치는 사람은 더 이상 미국에서 사업하기는 어려워요. 미국에서 크립토 가지고 좀 재미를 보고 이상한 재미를 나쁜 재미를 보려고 그러던 사람들은 미국에서 사업하기는 어려워요. 전부 다 갖다 넣을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절대로 장난치는 걸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김민국 의원 때문에 그럴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 따라가거든요. 중국은 완벽하게 통제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오를 한다 그러니까 다오는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 주인이 없는데 누가 책임져. 그 주인이 없는 식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지만 어떤 그 시스템을 기본을 흔드는 거는 일단 용납 안 하겠다 이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생태계 안정성을 갖거든요. 확실하게 지킬 건 지키고 그다음 마음대로 사기치면 장난칠 거는 마음대로 하고 그게 마약이든 도박이든 뭐든 이게 시스템의 안정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페런시라는 단어를 트랜스페런트 단어가 왜 쓰느냐면요. 가장 사기를 치기 힘든 상황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트랜스페런시. 모든 걸 다 열어버리면 거기 중간에 뭔가 중간꾼이나 뭔가 누군가가 중간에 장난치는 거를 갖다가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나 트랜스페런시를 갖다가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국가 시스템에서 완전 자유민주주의가 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시스템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래요. 기업이 사장님이 완전히 투명 경영합니까? 못하죠. 자기네 핵심의 비즈니스 전략이 외부에 우리 그 사원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되면 회사가 망해버리거든요. 트랜스페런시는 어떤 사람만 트랜스페런시를 주장할 수 있느냐면 가장 강한 사람만 트랜스페런시 주장할 수 있어요. 너가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저기 뭐 야구 저기 뭐 권투를 할 때 오픈 글러브 전법이죠. 다 열었는데 너가 나를 갖다 어떤 식으로 해서 나를 이길 수 있는지 봐라. 이런 사람만 트랜스페런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트랜스페런시 못합니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 중국은 완전히 막았으니까 다르고. 이 트랜스페런시라는 단어하고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이 웹 3.0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의 스트래티지예요. 다 열어놓으니까 전부 다 가장 오픈된 생태계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미국이 다 있거든. 유럽도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GDPR 규정 만들었잖아. 우리 영토를 데이터가 빠져나가면 안 돼.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카 그 레귤레이션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에 그게 피해의 산물이야. 사실은 유럽이 좀 약간 불쌍하죠. 마이카 가른 법을 제정했다는 것 자체가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장난치는 거에 더 이상 농락당할 수 없으니 규제를 만들자. 근데 그게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유럽이. 아까 엘고어 부통령이 미국이 장난쳐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휘저은 거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화 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코로 완전히 도배했고 유럽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90%가 시스코 장비로 도배를 했거든요. 심하게 당했죠. 유럽이. 그 뒤에 셀룰라 쪽이죠. 무선 통신 기술 쪽으로 할 때 유럽이 단단하게 뭉쳐 가지고 단합을 했어요. 그게 바로 유럽 국가 연합으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3GPP라는 거죠. 3GPP. 미국이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3GPP2를 만들었는데 결국 3GPP2에 묻지 않고 유럽이 단결을 하니까 단결을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를 유럽이 3GPP에서 경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이카 전략을 가지고 유럽이 어떻게 할 거냐면 웹 3.0 생태계는 유럽이 절대로 미국한테 농락당하지 않을 거야. 이 의지의 표현이 마이카 레귤레이션이 만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미국 애들이 옛날에 유럽 애들이 단합해가지고 한 장난을 알고 있거든. 근데 유럽도 똑같이 단 걸 알고 서로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웹 3.0이 이게 지역 간의 경쟁이 있고 국가 간의 경쟁이고 이 생태계 경쟁이 이 측면이 들어있죠 이게. 거기에 인제 웹 3.0 인프라가 되려면 무조건 나쁜 짓 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근데 나쁜 짓 하는 걸 너무 막을 수는 없어. 뭐 너무 막다 보면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자동차가 안 가거든요. 그럼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어서 세게 밟아 버리면 엑셀이 훨씬 더 강해야 되거든, 자동차가. 그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뭔데? 어디 가서 쉽게 잘 가져가는 목적인데 브레이크가 세게 밟히면
어떤 생태계는 브레이크가 세면요. 생태계 발전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으면 발전 안 일어나요. 요번 정권에 느끼는 바가 있으시죠? 그쵸?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고 너무 저기 "나쁜 짓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그게 생태계가 안 일어나는 조건이거든요. 약간 열어 놔야 되거든 그게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약간 저기 너무 트리칼 크리티컬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웹 3.0 기술이 사회에 파급 효과가 너무 커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거버넌스 생태계가 나온다는 거죠. 기존의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하고 웹 3.0 거버넌스를 거기다 적용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디지털 자산을 갖다 잘 통제하는 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거버닝을 해야 돼? 이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버닝 잘못하면 애초에 산업이 안 일어나고 열어 놓자니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요. 확실한 건 이거 돈 버는 세상이 온다는 거거든요. 시큐리티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시큐리티 약해도 안 되고 생태계가 잘 살아날 정도의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건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여태까지 보지도 못한 새로운 오퍼튜니티가 있겠는데? 새로운 생태계가 있겠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싱가포르하고 두바이는 미국의 경쟁 상대가 싱가포르는요 미국의 어떤 스텝을 보고 넘겨짚는 작업을 많이 할 거고요. 두바이는 유일한 그게 뭐냐면요. 세계의 장사꾼이잖아요. 그쵸? 두바이도 똑같은 스텝을 볼 텐데 두바이가 쓸 수 있는 패는 많지가 않아요. 밑에 깔고 있는 게 없거든. 석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어떤 스텝을 밟을 거냐. 이게 돈 많은 사람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쓸 패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두바이나 싱가포르나 쓸 패가 별로 없어요. 두바이는 그런데 저기 웹 3.0 생태계 많이 올라갈 거냐?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장난칠 만한 뭔가 비즈니스를 엮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은. 싱가포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스텝을 밟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이. 왜? 싱가포르는 자기네들이 손해 볼 일보다 재미 볼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유리하죠, 웹 3.0에서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제가 저기 12 시까지 못 한다 그랬죠. 웹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블록체인 애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웹은요 사실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웹이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인터넷의 가장 효과를 본 사람이 웹이거든요. 인터넷은 웹이 없었으면 안 됐고 웹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안 됐거든요. 거기에 인제 표준화를 된 것들이 이 표준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들이 어떤 것이 위력인 줄 아세요? 아 시 저 기술을 열어 놓고 같이 하니까 생태가 이렇게 커질지를 상상도 못 했던 거야. 여태까지 그냥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게 인터넷이었는데 쉽게 주고받는 프로토콜로 오픈된 소스로 했던 것이 인터넷 프로토콜이었는데 웹이 이걸 갖다가 기술을 갖다가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열어 놓으니까 이 오픈의 위력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웹에. 오픈의 위력이거든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쉐어링하고 오픈하는 위력이 이렇게 클 줄을 상상을 못 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기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어떤 기술이든 어떤 자산이든 오픈을 하면 이게 어떤 짓을 벌릴지 너도 모르고 나도 잘 몰라. 이런 거예요. 아까 트랜스페런시 단어하고 느낌이 똑같죠. 열어 놓으니까 야 이게 별의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예측을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웹 2.0, 1.0으로 갔죠. 웹 3.0 똑같은 식으로 웹 3.0 핵심은요. 내 자산도 다 거래할 자산도 다 열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지털 자산이 가장 큰 문제가 열으면 그거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거 못 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긴 열되 장사를 할 수 있게 좀 뭔가 이렇게 제어 수단이 있어야 되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만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왜냐면 넘겨받았을 때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해요.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자료를 열었는데 다 가져가. 근데 웹이 전에 어떤 걸 선언했냐면 웹은요. 사람 간의 연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물건 그걸 IoT라고 그래서 스마트 싱스라고 그랬거든요.
스마트 싱스가 싱이 아니고 그 뒤에 건물도 붙어 있고 자동차도 붙어 있고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의 연결, 사물 간의 연결 그걸 왜 연결하는데? 연결하고 나서 거기다 AI를 집어넣으니까 별짓을 다 하더라고. 이게 IoT가 AI를 만나면 IoT가 아니죠.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IoT에 대해서 지금 국가 전략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 천지가 개발 기술이 그게 IoT 기술인데 그게 모든 사물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갖다 바인딩하는 솔루션이거든요, 사이버 생태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인간이 여태까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 인터넷 만들고 나서 그전에도 전산 시스템이 있고 나서 CPU가 만들어지고 나서 소프트웨어 종류가 수십억 개가 넘어요. 그 수십억 개가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마치 휴지 쓰고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그냥 버렸어요, 소프트웨어가. 아깝지. 그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 왜 재활용이 안 되는지 아세요? 재활용하려고 가져다가 끼워 맞추려니 안 끼워져.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 가지고. 소프트웨어마다 제멋대로 인터페이스 잡아 놨거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재활용한다 그래 놓고 하니까 데이터 포맷도 틀리지 인터페이스 틀리지 이러니까 안 끼워져요. 안 맞아요. 못 재활용이 안 돼. 지금 IoT 같은 경우도 포맷이 똑같아야지 그게 재활용이 쉬운데 재활용이 잘 안 돼. 플러그인이 안 되거든. 그게 문제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지금 컨센서스를 모은 게 GitHub에 올려 가지고 "야 인터페이스 하나로 잡어. 2 개, 3 개로 잡으면 머리가 쥐가 난다." 이런 거죠. 그게 세 번째가 웹에서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간에 서로 재활용이 쉽도록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간의 공유예요. 포맷도 똑같고 뭐든 맞춰야 돼 다. 근데 거기에 지금 걸린 게 3D 데이터들 3D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있죠. 공유가 안 돼. 그 표준이 한 30 개가 넘더라고요. 그 3D 세상 AR, VR 그러지만요. 그 세상 오려면요. 멀었습니다. 표준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어느 세월에 합의될 거냐? 당할 만큼 당해야지 합의가 돼요. 물러설 만큼 합의 싸울 만큼 싸우고 물러설 만큼 물러서야지만 합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R, VR은 지금 저기 오큘러스 클래스나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단품 몇 개는 성공할지 몰라도 생태계에 기본적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왜? 그것도 단품이거든. AR, VR이. 3D 데이터 표준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표준하려고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 머리 쥐나죠. 그쵸? 네 번째가 AI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AI 알고리즘 가지고 챗GPT하고 뭐 난리치고 있는데 AI 알고리즘이 인터페이스가 잘 안 돼요. 특정 데이터만 소화되는 AI지 일반적으로 어느 데이터를 때려 넣어도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그런 AI 엔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AI 가지고 재미를 보려는 거 앞으로 한 10년 걸려요. 대단히 미안하죠. 그런데 부분 효과 가지고 시장 막 일어나겠죠. 그런 시장이 일어나야 AI가 표준화되거든요. 그게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죠. AI 누구든 AI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럼 AI가 패키징 해야 돼야 되거든요. 기튜브에 있는 AI 알고리즘 보세요. 그게 패키징화 돼 있는가. 전문가도 하면 쓸 수 있지 좀 아는 놈만 쓸 수 있지 약간 쓰려 그러면 지저분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AI가 챗GPT를 가지고 일단은 바로 이제 API가 열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이 그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타겟 단계에 올리는 거는 타겟에 맞춰서 인제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상황이 벌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그다음에 에이전트 시장이 제가 잠깐 만날 떠드는 아바타 시장 아바타. 아바타 시장이 그게 웹에서 오는 건데 아바타가 멀리서 원격에서 제어하는 것도 아바타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사람만큼. 아직까지 그 아바타 시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초기 제품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끊임없이 한 10년 20년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오고 나서 웹 3.0이 그걸 가지고 돈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웹 3.0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게 혼자서 덜렁덜렁거리고 나가면 안 되고 그런 기술들이 다 연결돼서 만나야 되거든요. 디지털 자산이 온라인 게임이나 디지털 아트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술들이 다른 기술하고 나중에 기술이 하나씩 하나씩 발전될 때마다 서로 궁합이 딱딱딱 맞을 때 돈이 딱딱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가속도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까지 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버넌스 어떻게 할래? 이 거버넌스 전략은요. 다 가진 자의 거버넌스, 오픈 전략 가지고 트랜스페런시, 데모크라시까지 떠들면서 하는 전략하고 그것이 생태계를 갖다가 약간의 그런 식의 어떤 오픈된 전략을 쓸 수 있는 미국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는 똑같은 전략을 절대로 못 써요. 쓰면 미친놈이 되는 거죠. 저기 생태계 올렸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오라는 게 철학적 개념이죠. 주인이 없거든. 주인이 없는 것이 저기 할 수 있느냐고? 주인이 없으면 누가 책임질래? 책임 못 져요. 책임은 항상 돈이 수반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라 그러면 돈으로 막아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감옥으로 가든가. 그 대부분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돈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돈으로 막을래? 돈 계산해야 되거든요. 다오가 철학적으로는 맞는데 일로 가는 거는요. 철학일 뿐이에요. 민주주의가 달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전 지구상에. 미국도 완벽한 민주주의가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것도 이게 말이 많죠. 이게 핵심 특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 기술은 맞아요. 근데 한 줄 한 줄 생각을 하면 토론을 한 줄 한 줄 1시간 정도 토론해야 돼요. 너무나 그 관련된 것들이 연결되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네 단어가. 쉬운 단어 안 하고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고민될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이게 어떻게 바뀌는데 돈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장난을 쳐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고민이 많아져야 돼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디지털 커런시가 제일 먼저라 그래. 근데 디지털은 화폐만 있는 줄 아세요? 채권도 있고 증권도 있고 상품권도 있고 우리 동네 너랑 나랑 쿠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쿠폰을 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쿠폰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게 디지털 커런시가 자산 가치를 거래하는 유일한 수단이 커런시라고 그랬잖아요. 가치 거래하는 수단이 커런시거든요. 가치 거래하는 수단이. 그러니까 그 커런시가 이 은행만 통해서 하느냐? 아니 뭐 상품권 주고받는데 무슨 은행이야. 쿠폰 주고받는데 무슨 은행이야. 우리 동네 우리 가족끼리 우리 회사 내에서만 쓰는데 무슨 저기 그게 은행이야. 그러니까 은행이 메이저 은행 말고 별의별 이상한 은행들이 자산을 거래하는 거죠. 그 은행이라는 게. 그럼 다른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통하는 저기 그 브로커들이 브로커나 이런 상점들이 무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화폐 시장만이 아니구나. 가치를 거래하는 시장이.' 되게 많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보나마나 쪼금이나 누군가 아이디어가 좀 만들어내면 또 규제를 칼 들고 올 거예요. 예. 거기 손해 보는 놈이 있거든. 너 저기 쿠폰 가지고 카카오에서 선물하기 가지고 누구한테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친 놈이 있더라고. 그 카카오 선물하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 푼돈이면 손 안 댈 거야. 그쵸? 근데 그걸 손해 보는 사람이 많으면 정부가 야 카카오 보고 "야 너 저기 선물하는 거 너 시스템 제대로 맞아? 너 그러고 나서 선물 준다고 그래서 돈 먼저 미리 받았지." 그 돈이 많이 받으면 그거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장난칠 수도 있고요. 파이낸스도 많이 바뀔 거죠. 그쵸? 파이낸스는 일단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때문에 기존 파이낸스는 아주 저기 힘들어질 거는 맞아요. 그 은행들이 다 바뀌어야 돼. 파이낸스 때문에. 파이낸스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 파이낸스에서 어디가 결정적으로 바뀔 거냐면요. 대출하고 투자가 크게 바뀔 거고요. 파이낸스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을 왜 강원랜드만 하라 그래? 도박을? 아 나도 가끔가다 하루에 한 번씩은 도박을 하고 싶은데 그 재미로 하는 거야. 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재미를 붙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다 개인은 풋돈이라 그래. 5천 원도 안 돼. 만 원도 안 돼. 이런데 그것도 숫자가 커지면요. 판돈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걸리는 판돈이면요. 엄청 커지잖아요. 아 누가 막건 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도박 영역이거든요. 인간의 근본 심리 속에 이 도박에 대한 심리가 있어요. 어차피 2판 4판 이거 가지고 안 되니 이 저기 그 뭐야 로또 복권 사면 그거에 흥분하는 사람이 있죠. 그쵸? 안 사고는 못 베기죠. 그쵸? 근데 일 없이 기다리는 거. 이런 인간의 심리 속에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생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게 마약처럼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건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근본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어떤 욕망 속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뭐 몇 명이 모여서 고도를 치르는데 그걸 갖다가 왜 정부가 난리치냐고. 그 돈 주고받을 것도 아닌데. 근데 조금 지나면 돈 주고받아요. 골프 하시는 분들요. 게임 안 하면요. 골프가 재미없어 게임 골프 안 하겠대. 당구 치는 사람들도 게임 안 하면요. 돈놀이를 안 하면요. 당구 치는 게 재미없대요. 그게 인간의 심리 속에 있거든요.
파이낸스가 끝까지 결합이 되게 되면 어떤 비즈가 일어날지 난리 나는 거죠, 사실은. 인제 앞으로 인제 카카오톡이나 어떤 소셜 미디어나 제가 트위터가 소셜 미디어인데 이 도구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 지금 통신하는 도구들 있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거 도구보다도 이게 더 강력하다고 보이거든요. 기존의 통신 산업 잠깐 소셜 미디어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통신 3사들. 통신 3사들의 메이저 돈이 어디서 벌리냐? 소셜 미디어를 서포팅하는 데 더. 지금 사실은 저기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질 많이 하세요? 소셜 미디어 쓰는 거 더 많이 쓰시죠? 통신 산업의 어떤 전화나 이런 것들이 전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가 그게 이런 인텐션이 있거든요. 야, 동거래도 다 되거든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소셜 미디어가 동거래가 다 되고 은행 다 바인딩돼 있고요. 다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카카오 가지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다 되잖아요. 소셜 미디어가 그쪽으로 당연히 진화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웹 3.0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소셜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가 여태까지 뭐야 그 그냥 채팅방 하는 역할만 했는데 이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다음에 게임 산업이 더 이상 게임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게임에다가 아까 제가 도박성이 있고 재밌으니까 이런 것들을 결합이 되게 되면요,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e스포츠랑도 결합되고 별짓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 게임 산업이나 소셜 미디어 산업이 어디로 얼만큼 날아갈지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거는 이 근처에 제대로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투자만 잘하면 돈 왕창 번다 하는 거예요. 이 위에 거는 규제 산업이고 밑에 것도 규제가 있긴 있는데 규제가 덜하죠, 사실은. 근데 여기도 돈이 많이 걸리면 또 칼 들고 들어와요, 규제 산업이. 생태계 파괴한다고. 메타버스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메타버스의 근사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세계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는 당분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에 끝내주는 기술이 뭔가 하나 개발이 돼 가지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끌어가지 않는 한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AR, VR 시장 빨리 안 올라와요. 왜? 기술이 덜 준비가 돼 가지고. 쌀이 밥이 덜 지어졌는데 여름엔요, 30밥 먹어야 되거든요. AR, VR 시장이요, 빨리 안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건 메모리나 CPU 파워가 현재 CPU 파워 가지고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메타버스에 해당되는 크리티컬한 어떤 기술이 뭔가 혹시 개발돼 주면 그러면 시장이 열리긴 열려요. 그 메타버스는 제가 보기엔 소설로 끝날 것 같아. 옛날에 내셔널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뻥치던, 그래도 한 5년 지나면 별로 재미없다. 왜? 그걸 대체하는 시장이 이미 돈 벌고 있거든요. 돈 버는데 메타버스 갑자기 또 어문 놈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돈을 왕창 버느냐? 글쎄, 확실한 건 나는 메타버스 투자 안 해요. 돈 있어도 투자 안 해요. 왜? 아직 덜 여물었거든. 여물려면 한 5년 이상 걸려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해서 난리치지. 표준하는 놈들이 돈을 벌어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그래 표준화를 한 사람들이 돈 못 벌었다는 얘기가 하는 이유가 반성으로 하는 거예요, 반성 저도. 제가 표준화를 무지 많이 했는데 표준화가 생태계 질서를 잡는 건 맞는데 돈 벌어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HSN에서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여태까지 GNP가 3만 불까지 올라올 때까지 잘했죠, 우리나라. 그쵸? 우리나라가 10만 불이 되려면 지금까지처럼 열심히만 하면 10만 불이 될 거냐고, 우리나라가. 현재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면 그냥 10만 불이 될 거예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는요, 개인이 뛰어나거나 어떤 솔루션이 뛰어나거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을 보세요. 삼성 개인이 뛰어나 가지고 삼성이 세계를 갖다 그 시장을 장악했습니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새로운 생태계에서 10만 불을 넘게 벌려면 그 정도로 돈 벌 시스템을 만들어야 10만 불이 올라가지, 그냥 넋 놓고 열심히 그냥 꽃게임만 잘하면 10만 불로 올라간다.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있는 걸 보세요. 열심히 기술 개발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솔루션 열심히 팔아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거 만들고 그럼 돈 법니까? 돈 벌죠. 그래야 10만 불 가요? 10만 불 못 갑니다. 10만 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게 제가 뭐냐면 어디서 돈을 벌래? 전기기 전자, 반도체하고 메모리, LCD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돈 버는 그럼 얼만큼 돈을 버느냐고. 의료도요.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의료 쪽으로 어떻게 플랫폼 가지고 시스템을 빌드업했는지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만 두들겨. 의료 쪽으로 산업을 일으키면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머리가 모자라는 거지 제가 보기에. 그 지식 플랫폼이 "지식이 뭔데?" 하고 떠들고 앉았으면 20년째 30년째 지식이라는 단어를 떠들고 나서 그거 지식을 어떻게 플랫폼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한테 그런 자기가 풀지도 못하는 지식 플랫폼을 단어를 쓰고 그걸 답을 써 봐. 챗봇한테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나아요. 머리 나쁜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는 10만 불이 이상이 되려면 그 정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게 10만 불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생태계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딘가 코리아언 행사할 때도 우리나라가 AI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옛날에 20년 전에 초고속 인터넷 1등 국가 만들어 가지고 통신망 인프라를 고도화하는데 변재일 차관님이 그거 해 가지고 고도화시키고 나니까 그 후광 효과로 제가 우리나라 3만 불로 올라가는데 초고속 인터넷 1등 국가의 그 플랫폼 통신 플랫폼을 만든 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거냐. 적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GNP가 10만 불이 됐을 때 그래 우리나라가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정책 때문에 GNP가 10만 불이 됐냐 하고 물으면 그때 이런 정책을 쓴 것이 우리나라 10만 불로 올라가는데 걔가 1등 공신이야. 그 말 중에 하나가 지식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쓸 거라는 거죠. 왜 10만 불이 되면 각자 개인당 1,000만 원씩 벌면 되는 거거든요. 1억 원씩 연간 1억씩 돈을 벌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리 꾸기지 잘해서 현재 있는 분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연봉 1억을 언제 받습니까? 언제? 회사 끝나고 나서 자기 뒤돌아서 돈 벌어야 돼요. 예? 뒤돌아서 부동산업을 하든가. 그게 10만 불이 되는 거죠. 개인별로. 그리고 어떻게 돈 벌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거 가지고 먹고 살 건지 이런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지금 현재 하는 건 잘해요. 현재까지 하는 건 잘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얘 지금. 그중에 제가 말하는 게 현재 디지털 자산 가지고 나중에 GNP가 10만 불이 됐을 때 그 디지털 자산 관련 가지고 플랫폼을 만든 것이 그게 결정적인 효과 임팩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지금 오픈된 워크숍을 하는 그 가장 키 목적이 디지털 자산 가지고 그걸 유통을 잘하는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각자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 벌면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 열심히 직장만 다니지 마시고 매달 1,000만 원씩 돈 벌 방법을 궁리를 해야 되죠.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떤 돈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죠. 이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일 GNP가 10만 불이 2030년에 달성된다면 어느 게 가장 효자가 될 거냐고. 기존에 잘하는 거 잘해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잘해도 5만 불 이상 안 올라갑니다.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만 돈 벌겠지. LG화학이나 뭐 이런 데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지식산업 생태계를 굳는 어떤 돈 벌려면 돈 벌 수 있는 엔진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엔진 구조. 그게 제일 아랫도리는 네트워크 좋아야 돼요. 네트워크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요. 통신 3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네트워크가 좋아야 돼요. 그 통신망은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돈이 가장 싼 인프라가 무선 인프라예요. 무선 인프라. 5G, 6G 열심히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뒤에 올라가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올라가는 게 모든 자료나 지식을 담는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담는 것들이 데이터 저장하는 플랫폼이거든요.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사실은. 요거 가장 경제적으로 구축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놈들이 한국에 오니까 통신 인프라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
훨씬 싼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오니까 돈이 제일 많이 벌려. 어떤 큰 건물에 입주할 때 건물이 어떤 유쾌하고 쾌락하고 편리해서만 돈 번 것도 있지만요. 옆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면 내가 몰랐던 분야에서 돈을 벌면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상권들이 모이잖아. 모이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클라우드가 한번 생기면 클라우드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거기 다 들어오거든. 다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거래하는 환경이 바로 옆에 같은 플랫폼 속에 들어 있으니까 거래하기 얼마나 편해. 그게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는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돈 버는 경제에 있어서도 클라우드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옆에 관련된 것들이 인터페이스만 열어주면 다 되거든. 이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이. 대세가 아직 클라우드 대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인터페이스 열어주면 다 털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못 열어주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지, 거래가. 다 털리면 안 되니까. 너도 나도 같이 윈윈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둘이 잘해 보자. 이래서 돈 버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학교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식을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지식을.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들어있는 "지식이 뭔데?" 이러는 거죠, 지식이. "내 노하우가 지식이야? 내가 어떤 핵심 기술을 갖다 개발한 알고리즘 지식이야? 내가 어떤 걸 경험해 봤는데 경험한 게 지식이야? 그다음에 유튜브나 콘텐츠나 미디어나 아트가 이 지식이야?" 지식이죠. 인간의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지식을 창조하는 행위나 지식을 유통하는 행위나 지식을 거래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죠. 인간의 삶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지식을 유통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 유통이라는 게 위에 올라가는 모든 산업이 결국 지식 산업으로 매핑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모든 산업 사회를 웹 3.0에 태울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자동차나 교통이나 의료나 지금까지 저기 하던 모든 산업들 있죠. 다 웹 3.0에 태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식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될 수가 있고 모든 돈 버는 거의 근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나 서비스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기술 not enough. 그럼 앞으로 기술은 뭘 개발해야 되는데 돈 되는 기술 개발하시라고 돈 되는 서비스 개발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래 수단을 이렇게 간단히 보면 보면 가장 기본이죠. 그쵸? 왜? 물건 주고 물건 받고 부품 주고 대신 뭐 다른 거 받고 이런 것들 물물 교환 아주 옛날 교환이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이거든 사실은요. 물물 교환. 근데 그걸 갖다가 아무 불특정 다수한테 거래를 하려 그러니까 화폐라는 수단을 동의할 수밖에 없고 화폐가 인정되는 화폐라 해야 되죠. 이 화폐가 우리 동네만 쓰는 화폐, 우리 도시만 쓰는 화폐, 우리나라만 쓰는 화폐, 아프리카에도 쓰는 화폐 이런 게 화폐가 그 커버리지에 따라서 화폐의 어떤 효용성이 달라져요. 옛날에 우습게 조개 껍질이나 금은 가지고 하는데 어떤 곳에 가면 옛날이라 하더라도 금을 가지고 주면 그걸 어디다 쓰는 건데 하면 그게 금의 효과는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금의 은혜에 대해서 공통적인 가치가 인정돼야지 그게 돈이고 화폐라는 수단이 가치가 인정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라는 것도 가치를 중개를 한다며 디지털 화폐가. 근데 디지털 화폐가 그게 달러냐. 달러도 지금 너무 많이 찍어 내면 달러가 막 값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긴 하니까 사실은 인제는 어떤 화폐라 그래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가치가 들락날락거리니까.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죠. 쿠폰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사기치는 놈도 많을 거고 아무리 토큰화 시켜도 사기친 놈 생길 거고 가치는 들락날락거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이 만드는 물건 중에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는 물건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그러면 어디에 어떤 안전 자산에 투자할래? 어떤 투기 자산에 투자할래? 돈 좀 벌라고. 이런 것들이 인제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디지털 화폐가 되니까 확실한 거는 저기 옛날에 종이 화폐로 하는 거 생태계하고는 많이 다르죠. 종이 화폐는 각국마다 규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런 거래 수단을 생각을 하면 '아 이게 거래라 하더라도 이게 거래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 거래는 전혀 아니네.' 이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 '아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을 내가 위키피디아에서 끌고 왔거든요. 디지털 자산이란 뭐냐. 하도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형식으로 만드는 건 맞아요.
그리고 고유한 사용 권한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었는데 여태까지는 자기 사용 권한을 세팅을 안 해 놓으니까 그건 디지털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려면 디지털 형식으로 만드는 건 만들어야 되는데 딱지를 붙여 놔야 돼. "이거 내 거. 이거 너 거. 내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딱지를 붙여 놔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딱지 띄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건 내 특허거든. 이건 내가 만든 유튜브 콘텐츠거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딱지를 붙여 놔야 돼, 딱지를. 이 딱지를 붙이는 게 뭐냐면 제가 태그를 붙인다 그러는 거거든요. 왜 내 거라는 걸 인증을 하려면 주변에 소리를 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 디지털 자산에 딱지를 붙여야 돼. 태그나 라벨링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판매를 못 해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뭐든 하여튼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도 아이디어에다가 딱지를 붙여 놔야 돼. 딱지를 붙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냐면 이 디지털 자산이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면요. 수집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전달하거나 거래를 하는데도 이게 도구 없이는 못하는 자산이에요, 도구 없이는. 일반 물건하고 틀리죠. 도구 없이는 안 돼. 이 도구를 잘 만드는 사람이 돈 당장 벌죠. 디지털 자산을 저장을 잘하고 수집도 잘하고 교환도 잘하는 이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디지털 자산 디지털 제품들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잖아요. 여태까지 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했어. '아 이게 거래를 하려 그러니까 꼬리표를 붙여야 된대.' 근데 그걸 저장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수단을 현재 수단이 당장 급한 대로 쓸 수는 있어도 안 맞아. 안 맞아. 기존의 장치들을 다시 생각해야 돼. 기존의 디지털 장치들을. 근데 그걸 "디지털 자산이 뭐냐?" 그랬더니 인간이 만드는 거 전부래. 내 소프트웨어도 되고 알고리즘도 되고 사진도 되고 뭐냐 프리젠스 머처리얼도 되고 그림도 되고 뭐든지 몽땅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건 뭔가 전부 다 디지털 자산이래.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디지털로 바꾸면 그게 다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 찾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이 디지털 자산을 선언하고 나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아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화폐라는 거는 화폐 이꼴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디지털 자산을 거래를 하려면 그걸 사람들이 그걸 찾아야 그게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화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지털 자산은. 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디지털 자산은 아무도 안 찾는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이 아니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니 줘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저작권이나 논문 특허나 인증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 생태계 질서 때문에 규제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순간 아 규제랑 타협을 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거나 뭐 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기존의 규제 가지고 좀 규제하려 그러지 마. 기존의 규제가 뭔데? 기존에는 없던 규제 옛날에 하던 규제들이거든요. 옛날에 물건 사고 팔 때 상법 규제예요, 상법. 현재 이제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 상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법을 바이올레이션 하면 그걸 갖다 돈으로 변상을 하거나 감옥에 가야 돼. 확실한 건요. 상법이 너무 복잡하죠. 그쵸? 상법에 관련된 규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아 제가 창업하려고 그러다가 상법을 보니까 머리가 쥐가 나더라고요. 그게 여태까지 그런 상법의 규정이 많았다는 얘기는 장난을 치는 놈이 많았다는 뜻이죠, 결국 말하자면. 예? 디지털 자산 가지고 과거에 있는 규제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 맞아. 그럼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법을 새로 만들어 줘. 데이터 거버넌스 법이죠. 그쵸? 근데 디지털 자산이 트리키한 게 있어요. 기존의 규제를 받던 자산을 갖다가 물고 있거든. 기존의 자동차나 건물이나 이런 걸 디지털 자산의 이름 아래 바인딩을 시켜 놨어. 근데 규제는 풀어 달래. 근데 규제를 풀어 주는 사람이 "야 기존의 물건들마다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너가 디지털 자산을 갖다가 그 규제를 풀어 달라고? 또 사기 치려 그러니?" 짝눈을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는 현재까지 인정을 받았냐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산업을 이뤄낼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아 이거 잘만 그거 하게 되면 산업이 바로 우리나라 3만 불에서 10만 불로 팍 뛰겠는데?'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미국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디지털 자산이 이거 잘만 다루면 왕창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무조건 규제할 일은 아니야. 근데 육성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장난치는 놈 생기고, 규제하려 그러니까 산업이 안 일어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은 시점이죠. 근데 일단은 열어주려 그랬다가 너무 장난치는 놈이 벌써 초기에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죠. 그쵸?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 대한 저 나름 해석이고요. 가치를 매겨야 되죠. 물건 살라 그러려면 어떤 집을 갖다가 자동차를 내놓고 이거 3천만 원이에요. 지금 뭔데 3천만 원이야? 이렇게 시비하고 거는 거죠. 뭔데 3천만 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원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내가 이문을 먹어야 되니까 그걸 더하니까 3천만 원이야. 이러는 거죠. 근데 "야 씨 너 물건 사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비싸게 사 놓고 3천만 원 벌면 되니?" 이러는 거죠. 여태까지는 프라이스를 매길 때 제시하는 가격이 옛날의 금융의 논리는 수익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됐어요. 근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치가 결정되려면 공급자도 무지하게 많아야 되고 수요자도 무지 많으면 그걸 갖다 장난치기 어려워요. 굉장히 많으면. 근데 공급자가 제한되고 소비자가 제한되면 거기는 항상 장난쳐요. 왜? 쟤는 나 아니면 살 데가 없거든. 부르는 게 값이죠. 그쵸? 그런 장난이 여태까지 자산의 가치를 매길 때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장사를 해 왔어요. 건물 할 때도 건물을 이 동네 이 나라의 건물은 요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 없지.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모든 물건 만들 때도 이런 식의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밀고 당기는 거. 자산 가치 매길 때.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사거나 뭐를 사거나 그럴 때도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쵸? 끊임없는 문제. 이거는 수학 문제 풀듯이 풀지는 않아요. 절대로. 돈 낸다면 끝이에요. 이게. 그니까 기능 가치나 사용 가치는 이 마지막에 이 정서적 가치 그게 내가 당장 필요하다는데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냥 주고 사는 거예요. 예? 인간의 감정까지 건드리는 상황이 돼 버리면 가격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원가 계산해서 가격 매기지 못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너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근데 요렇게 딱 놓고 나서도 보면요.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할 때 디지털 자산이 돈을 벌 때 생산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고요.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밸류 체인이 있어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딱 둘 밖에 없느냐. 생산자하고 소비자만 딱 있는 그런 생태계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쌀만 하더라도 생산하면 소비자가 논농사하는 옆에 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수확해 갈 거냐고. 수확하더라도 바로 내가 싣고 갈 거냐고. 내 자동차 가지고. 아니잖아요. 중개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밸류 체인이 반드시 있다고요. 밸류 체인이.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밸류 체인이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도 하나의 밸류 체인만 돌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 개의 밸류 체인이 막 섞여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걸 써 주면 거꾸로 돈을 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미요. 유명 인사가 어떤 우리 제품을 써 주면 그 써 줬다고 돈 1억 억씩 주잖아 돈을. 써 주는 대신에. 이런 게 밸류 체인이 막 얽히고 설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밸류 체인의 어떤 그런 특성도 있지만요. 물질적인 상품에서 자본이 옛날에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돈이 없으면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다.' 바로 앞에 돈만 모으면 초가집 버리고 큰 건물 짓는 걸 알아 놔도 돈이 없는데 누가 여기다가 그 건물을 짓게 투자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들어가면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지어져요. 거기다가 도로를 교량을 건설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아. 교량 건설할 돈이 없다고. "돈 좀 모아 와." 이렇게 해서 돈들이 화폐를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이 모였어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돈을 모아 가지고 놓으니까 여태까지 못하던 것들을 했거든요.
사이버 생태계에도 똑같은 짓을 해야 돼요. 돈이 쿠폰으로 모이든 디지털 화폐로 모이든 디지털 가치가 모이면요. 가치가 모이면 여태까지 못하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거는 돈은 모아야 돼. 밸류체인 상에서도 이문을 나눠야 되거든요. 이 밸류체인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요. 가치를 서로 나누지 않거나 이문을 가치가 만들어지면 그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익을 나누지 않고는 밸류체인이 절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나눠 먹어야지 혼자만 먹으면요. 그 밸류체인 없어져요. 밸류체인 없어지면 자기 생태계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관련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결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밸류체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요. 밸류체인이 관련된 사람이 적으면요. 밸류체인은요.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생태계 안정성을 위하려면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야 돼. 그 관련된 사람이 많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같이 잘 만들어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 먹어야 돼. 수익의 배분을 잘해야 되죠. 생태계 키우는 방법이 열어서 오픈이라는 전략이 그런 데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사실은. 수익의 배분.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패가 옛날에 화폐 가지고 쓸 수 있는 패하고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이 일어날 포텐셜이 있겠는데 여태까지 못 만들 것도 만들어. 이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메디치 가문이 옛날에 유럽에 금을 가지고 돌려 가지고 그걸 갖다 어음으로나 이런 걸 돌려 가지고 효과를 발휘한 거 있죠. 그게 처음에는 고리대금업자가로 시작했지만 메디치 가문이 메디치 효과라는 단어까지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서 밸류체인에서만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었는데 근데 그게 이 밸류체인하고 다른 거하고 아니 의료하고 스포츠하고 결합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 의료 산업은 의료 산업이 있었잖아요.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이 있었다고. 스포츠 하는 사람은 의료 산업이 자기네 스포츠 산업이 결합할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 에너지 산업이 교통 산업이 결합할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결합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새로운 가치가 일어나네? 그러니까 기존에 의료 산업을 돌던 에너지 산업을 돌던 디지털 생태계, 교통 산업이 돌던 생태계 그걸 연결하니까 야 세계 생상도 못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 이게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에서 정확하게 이걸 지적을 하더라고.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뉴 오퍼튜니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유권이나 구매권의 거래 이력 정보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국 정부의 머리는 모자라니 모든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고 "너네들이 한번 해 봐."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자산 산업은 다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끼리끼리 크게만 모이면 돈 왕창 버니까. 저희 같은 학교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대박을 치는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여태까지 돈도 못 벌어 봤지만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우리 같이 뭐 똑똑한 머리를 잘 모으면 '나도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하는 그게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런 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니?" 이 스토리텔링 하려고 책을 쓰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저희들. 책 쓰는 팀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산업의 탄생. 깜짝깜짝 놀라겠죠 인제.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돈 벌려면 아무리 기술이고 나보고 떠들어도 디지털 자산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면 다 헛방이야. 돈 못 벌면 황이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여태까지 그림 가지고 사진 가지고 돈 벌 생각을 안 했었거든 사실은. 사진 찰칵찰칵 찍으면서 이걸 돈 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음악하고 비디오나 파일 만들면서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만든 사진이나 비디오 파일이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돈 버는 건데 그거 찾아봐. 그러니까 미국에서 10개 대학교가 이미 디지털 자산에서 어떻게 돈 벌 건지 어떻게 그것이 비즈니스화할 건지 하는 것이 학과가 10 개가 생겼다는 10개 대학교에서 학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얘기라면 디지털 자산 학과가 전국에
큰 대학교는 다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는지 니는 아니 나는 아니 찾아봐. 그 연구하는 거죠, 연구.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젊은 똑똑한 아이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 얘도 여태까지 그림만 열심히 그렸는데 걔가 돈을 무지 버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근데 확실한 거는요. 돈 버는 방법은 아무리 자기가 그림을 멋있게 그렸다고 해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요. 돈 못 벌어요. 제일 첫 번째가 어텐션이에요. 관심이나 그게 재밌다고 떠들어 줘야 돼. 호기심 있다고. 그거 어떻게 떠들어요? 떠드는 방법이 현재는 이게 잘났다고 이게 관심 있다고 떠드는 방법이 현재는요. 신문으로 어디 떠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할 거면 그거? 방송하면 누가 보나? 제가 아까 소셜 미디어가 그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너 이거 관심 있지 않니?" 물어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소셜 미디어예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거라고. 그게 사실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이끌어 주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이유도 넘겨짚으면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통계 처리 아무리 AI 가지고 처리를 잘해도 뭐 관심이 없는데 씨 뭐 통계 처리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런 거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근데 왜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자체로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순수한 사람. 그걸 관심 있는 그게 돈이 되니까. 내 아이디어를 거기다 결합을 하니까 내가 디지털 자산을 사는 이유가 그걸 그 저기 소비자로 쓰는 이유가 그게 다른 돈을 벌어다 주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걸 교육에 쓰니까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해.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해야지. 디지털 자산 강의학, 디지털 자산으로 돈 만들기 강의를 해야 되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은 일단은 자산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되니까. 여태까지 없던 자산들도 새로 만들어 디지털 자산화 시켜야 되기도 해야 되고요. 디지털 자산을 수집, 가공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 전부 다 도구 없이는 수집이나 가공이나 통합이 안 된다 그랬죠. 도구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전자쟁이가 있어야 돼. 전자쟁이나 컴퓨터쟁이가 있어야 돼. 그거 아니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뭔가 해석을 다시 하거나 뭔가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 가지고 "이게 진짜 가치 있다 생각하지?"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밸류가 애드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단순히 자료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통신망이 잘했던 거나 클라우드가 잘했던 거 전달 잘하고 클라우드에 다 넣어 놨으니까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클라우드에 넣어 놨는데 그 자료가 수십 테라면 그중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당겨내느냐고. 디지털 자료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뒤지다가 볼일 다 보거든. 그러니까 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저장 잘했다고 박수 칠 놈 하나도 없어요.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하더라도 잘 저장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자산화되도록 쉽게 되도록. 그 현재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무슨 짓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아시냐고. S3 레코드에 저장 잘한다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 잘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망합니다. 잘 저장하세요. 이래야 되죠. 잘. 잘 저장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저장을 잘하지. 물어봐야지 소비자한테 솔직하게. "나 잘 모른다." 어떤 것을 관심을 가져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도 잘 몰라."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생각이 달라야 되죠. 그죠?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확실한 건 기술도 기술 개발하는 사람 열심히 꽃게임질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성능이 좋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좋아할 거 가능성이 없으면 기술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기능 좋은 거 찾는데 너 기능 성능을 2 배, 3배 올리려고 돈 엄청나게 더 넣었잖아. 그건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 근데 그거한테 필요하다고 우기가 소비자가 좋아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이게 뭔지 아세요? 프라이버시가? 이 프라이버시가 요물이라 데이터를 다 완전히 깐다 그랬죠. 그쵸? 근데 돈을 어디서 버는 줄 아세요? 데이터를 중간중간 필터링할 때 돈을 벌어요. 데이터를 완전히 깔아 가지고는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원 소스 공급자만 돈을 벌어요. 완전히 시켜 놓으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오픈된 가지고는 장난을 못 쳐요. 다 열려 있는데 뭐. 근데 달려 있는데 너무 많으면 못 찾아. "내가 대신 찾아 줄게." 뭐 이러는 거죠.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는 비즈니스가 많지 않고요.
그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는 중간중간에 "너 이거 잘 모르지?" 그거 알려지면 큰일 나거든. 왜? 돈으로도 손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김남국이 사이버 화폐 거래하는 걸 갖다 노출되니까 지금 국회의원직도 인제 사퇴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자기 삶의 수단이 다 완전히 박살나. 이게 근데 어떤 놈이 내가 사이버 화폐 거래하는 걸 갖다가 그 노출시켰다는 거야?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쵸? 인간의 모든 비즈니스가요.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공개 안 하는 게 그게 크리티컬해요, 비즈니스에. 유명한 연예인이 밤에 막 나쁜 짓을 하더라고. 그 공개되면요. 그 연예인 다시는 연예 활동 못 합니다. 이 프라이버시가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필요한 사람은 쓸 거 아니에요. 생태계라는 게 항상 모든 게 오픈된 생태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유통 생태계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일단 디지털 자산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뭔가 만들어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으시면 태그나 라벨을 달으세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내 혼자서 달면 누가 그게 라벨 달랐는지 아냐고. 이건 표준화돼야 돼 반드시. 꼬리표를 달아야 되고요. 꼬리표가 달린지 "이건 내 꼬리표야. 너 꼬리표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너 거야." 알려면 태그를 달아야 되거든요, 꼬리표를.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표준화 안 되면요. 서로들 장사를 못 해요, 서로들. 이 IGT나 이런 데 가서 표준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얘기고요. 되도록 웹 기반으로 웹 생태계가 대세이기 때문에 웹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꼬리표를 달았다 하더라도 그 꼬리표를 띄고 아니 내가 굉장히 귀한 디지털 자산이 꼬리표를 확실히 달아 놨어. 그런데 그러면요. 그걸 거래하잖아요. 해커나 이런 놈들은요. 그 꼬리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꼬리표를 완전히 달아 놨는데 꼬리표를 제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 버는 놈들이 돈 더 많이 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태계는 양이 있으면 음이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음만 있고 양만 있고 음이 없는 세상은 지구상에 없어요, 무조건. 양이 있으면 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거래 수단이 그게 아무리 그게 인크립션해서 보내든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 뭘로 보내든 안전해야 돼.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 안전하냐고, 이더리움 기반에. 믿거나 말거나죠. NFT 지금 박살난 거 보셨잖아요. NFT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스마트 컨트랙트로 완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NFT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습니까 지금요. 그 지구상에 믿을 놈 없어요. 안전한 거래. 그러면 장사하지 말아야지. 근데 생태계 열어 달라는데 장사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확인하고 검증하는 수단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거요? 없어요. 거래 확인이나 검증에 완벽한 수단이 아니면 자기는 거래를 못 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정도는 요 정도는 검증을 해야 되겠어. 완벽할 수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기술이 하나 가지고 끝나는 거 이대로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 가지고 끝나는 거 택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항상 끊임없이 진화할 거고 끊임없이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낼 거예요. 확실한 거는 아 파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동의만 하면 돼요. 그게. 아무리 그냥 로우 데이터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간편한 확인이든 제3 자를 통해서 거래를 확인하든 그거는 뭐 어떤 수단을 쓰든 뭐 저기 상부만 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증인 하나만 가지고 하면 증인 하나만 가지고 하고 증인 하나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양쪽 다 배심원을 다 두든가 검증인을 따로 두든가 변호사를 따로 뜨든가 그 다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 검증하는 자체가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시큐리티나 검증 완벽하게 하는 거 그거 돈 무진장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성사가 안 됩니다, 돈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 버는 것보다 버너스 비용이 더 크면 그 거래가 성사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블록체인도 제가 보기에는요 계속 고도화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더리움이나 그 비트코인은요 1 세대 디지털 자산 화폐라 그럴 것 같고 계속 변화가 있을 거예요. 계속 변화가. 현재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사이버 상거래나 이런 데 수용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내가 책임지는데 뭐 스마트 컨트랙터 쓰냐고. 어차피 책임지면 내가 다 독박 써야 되는데.
그 아마존 같은 데가 전자상거래 제일 많이 하잖아요. 쿠팡이 상거래 제일 많이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독자가 어떤 식으로도 클레임이 오면 자기는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되거든. 근데 스마트 컨택트는 부분적으로 갖다 쓸 거예요. 근데 스마트 컨택트 비용이 적으면 갖다 쓰는데 많이 쓰면 갖다 쓰면 안 써요. 그걸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새로운 거래 플랫폼이나 신기술을 개발을 하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장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고요. 아직 가치 평가는 진짜 어렵다 그러죠. 그렇죠? 가치 평가는. 매번 달라. 이게 주식 시장이냐고. 주식보다도 더 왔다리 갔다리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 평가가 들락날락거리지 않으면요. 돈 못 벌어요. 항상 가치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매년? 그 누가 거래하겠어요. 이문 못 남기니까 그런 거는. 고대 유물에 이런 거 똑같은 거 똑같아요. 어차피 판매도 안 되고 판매했다 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는 것들 법에 의해서. 거래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사회적 자산 가치가 있어도 왔다리 갔다리 거리지 않으면 등락을 하지 않으면 투기꾼들은 여기서 절대로 투자 안 해요. 등락을 해야 흔들려야 돈을 벌거든. 근데 흔들린다는 얘기는 거기 돈 버는 놈도 있지만 코피 터진 놈도 동시에 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요. 돈 버는 놈도 있고요. 코피 터진 놈도 있어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건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저기 그 전세 거래 잘못했다고 지금 저기 그 피해 본 사람들 갖다가 자살을 하니까 그 저기 그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기 거래한 놈은 잘못이지. 누가 그런 거 사라 그랬어?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백업 수단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할 때 결국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건 마지막에 가면요. 어떤 거래 수단이 있어도 블록체인이든 뭐든 어떤 거래 수단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뭔가 수단은 계속 끊임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마지막에 끊임없이 논쟁이 트러스트가 핵심이에요. 트러스트가 결국은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그리고 본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생산자하고 중개자나 판매자나 이런 것들이 핵심은 트러스트인데 트러스트란 말이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인간의 존엄은 유지돼야 된다 하는 것 같이 그 추상적인 말이에요. 갈 길이 멀죠. 기술을 실질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옛날에 정보화 사회 그런다 그럴 때도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무슨 정보화 사회 그러면서 실제로 정보화 사회를 제대로 돈 버는 나라는 아일랜드밖에 없어요. 정보화 사회 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성장시킨 나라는. 정보화 사회 기치를 올렸을 때 미국 그건 전 세계를 휩쓸긴 했지만 두 번째가 아일랜드의 그 의회가 정보화 사회를 해서 어떤 스텝을 밟을 거냐 리포트를 가지고 아일랜드가 2000년 초에는 우리나라랑 GNP가 똑같았거든요. 거의 3만 불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근데 아일랜드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불. 우리나라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10만 불을 달성한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끝났어요? 10분? 끝낼게요. 바로 뒤에 빨리 가겠습니다. 뭐 질문이 또 들어와 있나? 예.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결국은 이 가치 변화를 봐야 되는데 가치가 흔들려야 되거든요. 디지털 자산은. 이 그 고정 가치가 있고 변동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결국은 뭐냐면은 이 가치 변화가 수익 창출에 대한 핵심이기 때문에 가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는 결국은 그걸 구매하려는 사람이나 살라는 사람을 중개하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룰 만한 인터레스트가 있어야 돼.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는 주식시장이랑 비슷한 형태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처럼 강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요. 강하게 하게 되면 저기 그 소위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거든요. 어떤 저기 그 물건을 거래하는 것보다 그걸 위해서 검증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띄는 거죠. 물건을 파는데 100원에 파는데 검증 수수료를 뭐 30원이나 50원 달라 그러면 거래 안 해버리죠. 마진은 뭐 10%밖에 안 남는데 검증 수수료 50% 달라 그러면 그 장사할 놈이 없거든요. 주식시장처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처럼 완벽하게 그걸 제어를 하면 생태계가 안 일어나니 적당하게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적당하게 풀어주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를 생기는 거를 그러면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못 막아야. 자동차를 타고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차 몰고 나가면 당연히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있죠. 그럼 그거를 막으라 그러면 "아 몰고 나가지 마세요. 생태계를 만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들 자동차 사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산이 언제 돈이 되고 언제 그것이 생태계가 일어날지 선견지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 사람은 돈 번다는 얘기죠. 돈 벌 사람은. 저희들도 이거 찾으려고 노력 무지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근처에서 돈 벌고 싶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랑 같이 토론을 하시면 저희 그 웹 3.0 연구반에 들어와서 계속 관심이 있으시면 자기가 생각하는 고민에다가 여기 저희들 매달 세미나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통찰력을 같이 하면 이거는 나도 재미를 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상황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에 이제 기조 발언을 하는 목적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이거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르쳐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벌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가르쳐 달라고 그래 순순하게 가르쳐 준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무리 저희들이 세미나를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 된 얘기는 많이 안 해요. 못 해요. 근데요 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요. 기술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확실한 기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짝살짝 보여줘야 돼. 핵심은 안 보여주고 살짝살짝 보여주지 않으면 내 기술에 관심이 없어. 내 솔루션에 관심이 없어. 살짝살짝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오픈을 안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열 수도 없고. 아까 이해가 되시죠? 그쵸? 이게 성견지명이라는 거야. 끝나라는 얘기네. 예.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응용 서비스 그러니까 여태까지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든가 새로운 패턴을 만들든가 새로운 디지털의 효용 가치를 찾든가 어떤 가치 발견을 위해서 머리를 정상적인 사람이랑 다른 식으로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약간 괴짜게 괴짜처럼 접근해야 돼. 괴짜처럼 접근하지 않으면 새로운 상황을 발견을 못 하거든요. 스마트폰을 거울로 쓰는 이런 제가 여자들이 거울을 보질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마트폰을 왜 거울처럼 쓰시냐고.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스마트폰 원래 스마트폰 용도가 있는데 그걸 거울로 쓰니까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으면 되는 거지 그걸. 자동차를 갖다가 집을 안 사고 자동차를 숙박용으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랩들이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돈 벌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그냥 개발하지 마시고 돈 좀 벌게 개발하시라는 거지. 첫 번째가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면 그것이 정렬을 했잖아요. 원래 데이터를 할 때 AI를 돌리려면 이게 정리가 안 된 데이터는요. 쓰레기.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데이터를 거꾸로 집어넣어도 그것도 큰 문제로 생기고요. 정리를 잘해야 돼. 데이터 분석이 일단은 중요하고 이 시장 크게 일어날 거예요. AI 시장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AI, ML을 처리해서 요거를 갖다 그다음에 저희들 다음번 6월 달에 김하정 교수가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할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이 돈을 버는지 아냐고. 의학이나 의학 쪽에 약품 쪽에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 3-4년 정도 자기가 전체 쉐어링을 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김하정 교수가 얼마나 깔지를 모르겠는데 그 저기 일반 어떤 대중을 위해서 공개를 좀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6월 20 며칠인가? 6월 세 번째 주인가 그때 목요일 날에 금요일 날 할 거고요. 그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찾아내면 이것이 가장 손안대고 푸는 방법이 현재 많이 있는 디지털들 있죠, 자산들을. 그거는 시너지 효과 찾아내면 이것만 가지고 돈을 왕창 벌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요 가치를 서로 궁합 맞춰 놓는 거예요. 음식 궁합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음식 자기가 만들지 않았잖아. 어떤 음식도 자기가 만지지 않았는데 그 짝을 잘 맞추면 야 요게 여기에 맞더라고. 이거 찾아내면 돈 버는 거죠. 자기는 음식 하나도 모르는데 궁합 찾아내 가지고 돈 버는 거. 이런 다른 것들.
타이밍을 맞추고 프로세스 바꾸고, 그리고 뭘 아셔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 현재 AI 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냐 하면, 제가 보기에 왜 AI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러냐면, 네트워크 장비나 클라우드 장비나 모든 인터페이스 장비, 모든 IoT 기기에 전부 다 AI 칩을 갖다 넣을 거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돈 되는 디바이스에만 AI 칩을 넣겠죠. 그러면 이 AI 칩이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져요. 이게 내가 키보드를 막 치는데 키보드가 내가 흔히 하는 습관을 갖다가 보정해가면서 키보드 인풋이 되는 거야. 게임하는 마우스를 막 쓰는 애들이 A가 들어가 있는 마우스를 쓰면, 이게 게임하는 마우스가 제가 많이 쓰는 어떤 클릭하는 버튼을 지가 알아서 직접 인터페이스 명령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애들이 그 새로운 마우스 쓰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바꾸는 거야 앞으로. 그리고 UI, UI 쪽으로 이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유저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디지털 자산을 결합하면 물리적인 자산들도, 자동차가 인터페이스 바꾸니까 자동차가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제. 살아있는 거에 가까우려면 요런 거 갖다 넣어야 돼요 사실은, 기술이. 요 정도로 오늘 끝내고요. 요 2장의 도입 전략에 대한 거는 다음에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6월 말에 KR넷에서 제가 이 야사가 아니라 그때 정사만 얘기할 건데, 오늘 사실 육두문자 쓰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유튜브 강의에서 나중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육두문자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되도록 안 썼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리시든가, 이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간단히 하실 분은 QA 창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면 이거로 마치고요. 그다음 요 다음 장은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웹 3.0 연구반의 첫 번째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